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이번엔 지난 영상인 파이어 목표값에 대한 영상에 달린 댓글을 읽으면서 저의 생각을 좀 더 정리한 내용과 더불어 다양한 목표액에 따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매슬로우 욕구 이론에 맞춰 현금 흐름의 단계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신의 파이어 목표 금액 혹은 현금 흐름에 맞춰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5억으로 파이어 하려는 저의 계획에 올린 영상에 달린 댓글을 읽어보니 자산을 기준으로 저와 같은 5억 원을 목표로 잡은 분들이 계셨고, 현재 10억 이상의 자산을 갖추고 있어도 자신만의 파이어 목표치가 더 높게 잡혀 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20억이라는 금액을 강조하는 글도 있었네요.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파이어족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되고 싶으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이러한 생각 모두 틀렸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파이어 목표값의 차이는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가늠해보고 결과로 나온 숫자가 다른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건 모든 사람이 같은 게 더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파이어 목표값은 이를 통해 앞으로 모을 수 있는 자산의 우상향 그래프와 파이어를 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시간과 만족도의 곡선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그 값이 결정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능력, 재능, 운과 같은 변수가 다르기에 교차점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저의 경우에는 20대에 일을 시작해 40대에 파이어를 하고자 하는데 10억, 20억의 목표값을 잡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숫자이고, 힘들게 도착한다고 해도 내가 파이어족이 된 것인지 혹은 정년 은퇴를 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좋은 능력과 환경을 갖추신 분이라면 저보다 더 큰 목표일지라도 도달 가능성이 높고 더 빠르게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저의 경우로 돌아가 만약 연 8%의 수익률로 저의 자산이 10년에 2배가 된다고 가정을 해볼 때 40살에 5억을 모으면 50살에 10억, 60살에 20억에 도착할 수 있지만 연간 8%의 수익률을 20년간 유지하는 건 확률이 떨어지고 수익률을 위해 투자금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동 수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제가 20억을 목표로 잡으면 최악의 경우 60살까지 저축과 투자를 진행해야 하고 조기 은퇴를 통해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저는 부자가 목표가 아니라 파이어족이 되어 수준에 맞는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살길 원하기 때문에 저의 능력, 환경 등의 요소를 고려해 5억이라는 현실적인 숫자를 목표값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파이어 목표값에 대한 추가 답변이었고, 다음은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맞추어 현금 흐름 단계별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한 내용입니다. 1단계 생리적 욕구는 현재 물가 수준에서 100만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었을 때 해결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와 세금까지 생각하면 다소 빠듯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자신의 소비 수준에 따라 아낀다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1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산을 해보면 지방거주 월세와 관리비, 식비, 약간의 비상금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이 아닌 서울, 경기 혹은 거주비가 50만원 이상 들어가는 지역의 경우 식비와 생필품까지 해결하기는 어려워지므로 현실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한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식비의 경우도 계획된 소비에 맞춰 해야 자산을 깎아먹지 않으면서 지속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소비를 철저히 통제할 수 없다면 사실상 온전한 파이어족은 어려운 단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소일거리 수준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살 수 있다는 분들은 바리스타 파이어족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현재는 월 현금 흐름 150만원 수준의 바리스타 파이어족에 해당되는데, 막상 1에서 2단계 사이의 현금 흐름을 완성하고 난 후 몇 달간 살아보니 하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가격 견적부터 재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더불어 10년에 한 번 온다는 경제 위기까지 고려하면 노동에 대한 선택권이 완전히 나에게 온 것은 아니라고 느껴지는 단계입니다. 다음 2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는 단계로 현금 흐름 200만원 수준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생리적 욕구를 해결해준 월 100만원을 빼고도 100만원의 현금이 남게 되는데, 이 경우 이론에서는 주거의 급을 올리는 것이 맞지만 한국은 치안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육체와 정신의 안전을 위한 소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육체의 안전을 위해 헬스와 같은 소비를 할 수 있고, 정신적 안전을 위해 독서, 공부와 같은 곳에 소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소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가능하면 주거에 대한 부분은 급을 크게 높이지 않는 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파이어족이 얻는 현금 흐름은 투자를 통해 얻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3단계는 소속과 사랑에 대한 욕구로
현금 흐름 300만원을 완성했을 때와 대응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리적 욕구와 안전을 위해 200만원을 사용해도 100만원이 남는 단계입니다. 2단계의 소비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욕구도 어느 정도 충족되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 소비할 여력이 남게 되고, 좁게는 친구들과의 모임, 연인과의 데이트, 취미 그룹 활동, 부모님에 대한 효도까지 인간관계를 위한 소비를 통해 소속과 사랑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밥과 성장을 위해 써야 할 돈을 타인을 위해 쓰기는 어렵지만, 전자가 해결된 상태라면 여유를 나눌 수 있고, 이를 통해 인간관계에서 오는 충족감을 위해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준이 현재 제가 목표로 하는 단계로, 기회가 닿는다면 같은 파이어족과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부모님과 친구들을 위한 소비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 상황이 어려운 시기라 하더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돈과 시간을 생각지 않고 매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점이 저를 3단계의 파이어족을 목표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4단계는 존중에 대한 욕구로 현금 흐름 400만원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 존중은 타인으로부터 받는 존경과 칭찬, 성공을 통해 얻는 만족감이 될 수 있는데, 사실 매달 현금 흐름 400만원이 나온다면 적어도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단계이고, 이루는 과정에서 얻은 직업적, 사업적 지위와 기술은 타인으로부터 존중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단계 이후는 사실 상상도 잘 안 해본 영역이라 도달하신 분들의 댓글 후기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단계는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로 현금 흐름 500만원과 대응시켜 봤습니다.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는 사실 모든 단계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시로 제가 파이어족이 되는 과정과 공부한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는 것도 저의 자아실현을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생각일 뿐이지만 5단계가 되면 자신의 꿈을 위해 혼자서 고군분투하던 것을 넘어 타인을 고용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노동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를 예시로 들어보면 월 200만원을 영상의 품질을 위해 소비함으로써 편집 실력이 낮아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구현하지 못하던 걸 전문가의 도움으로 좀 더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이 나의 꿈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단계라니, 상상만 해봤는데도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영역과 가능성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아 여기까지 나아가신 파이어족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여기까지 현금 흐름의 단계별로 인간의 욕구와 대응시켜 생각한 내용이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참고해 정리하다 보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정정하자면, 이 정도의 현금 흐름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욕구 해결에 대한 접근성이 좀 더 좋아진다는 관점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람마다 중시하는 것이 다르기에 단계별로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만의 욕구 테이블을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자산 기준이 아닌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단계를 나눈 이유는 간단하게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는 자산의 비중이 큰 경우 파이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로 10억의 집을 서울에 가지고 있어도 그 집을 팔지 않는다면 현금 흐름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파이어족의 기준은 현금 흐름으로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끝으로 인터넷을 헤엄치다가 저보다 젊으신 나이에 제피에 2억을 넣고 월 현금 흐름 150만원 수준에서 파이어족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이분처럼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다면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투자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다 보면 10년 전에 시작했었다면 혹은 더 어릴 때 시작했었다면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시간이란 지렛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느낄수록 아쉬움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경영 말고 경제를 전공했다면 조금 달라졌을까 괜시리 상상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산 기준으로 5억을 달성하는 그날이 오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생활에 대한 후기를 꼭 영상으로 남겨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